안녕하십니까, 레피드입니다. 4월 11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증시를 보기 전에 일단 전반적인 상황부터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가 1130원 정도 하락을 했고 6.9% 거의 7% 가까이 급락을 하였습니다. 15,12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이제 관련 테마들이 모두 이제 급락을 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한전기술도 9% 가까이 하락했고요. 사실 이제 오늘 전체적인 증시 분위기도 썩 좋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에 반등을 하면서 마무리를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특정 종목, 반도체 종목 위주로 반등을 하고 그 이외의 종목들은 좀 꽤나 많이 떨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코스피도 1조 가까이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를 했지만 이 1조의 매수가 대부분으로 반도체 관련 종목들에 집중이 되었고요. 기관 투자자도 지금 1조 정도 반대로 매도를 하면서 오늘 기관 투자자에 대한 매도가 많이 쏟아진 종목들이 크게 하락을 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코스닥은 기관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크게 변동은 없었지만 양매도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어제 우리나라의 중요한 정치 이벤트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총선 이제 선거가 있었고요. 결과가 사실상 이 원자력 테마에 썩 좋지 않은 방향으로 진행이 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야당이 거의 과반 이상 개헌까지 노릴 수도 있었던 그런 의석을 확보를 한 상황이고요. 사실 여당, 그죠? 지금 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원자력 발전에 대한 그런 산업이 좀 반대되는 방향으로 시장에서는 좀 바라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야당 쪽에서 주로 이 신재생 에너지를 밀고 있기 때문에 원자력 테마가 조금 그에 대한 이 반발 매도로 좀 이렇게 급락을 한 것 같고요.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로는 주로 매도를 많이 했던 수급을 보게 되면 기관 투자자가 204만 주를 매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물량이 지금 기관 투자자로부터 쏟아진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특히 금융 투자가 96만 주를 매도하면서 아주 급 매도를 하였습니다. 보험, 투신 21만 주, 16만 주, 그 다음에 은행도 14만 주, 연기금 투자자도 46만 주를 뱉어내면서 굉장히 많은 물량을 뱉어냈습니다. 사실 오늘은 옵션 만기일이었고요. 4월의 만기일에 가깝게 지금 이 기간 투자자에 대한 물량이 터지면서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정치적 이벤트도 있었고 사실 증시에 대한 분위기도 좋지 않았고 그리고 이런 일종의 만기성 매물이 쏟아지면서 또 하락을 하였고요. 그런 것들이 좀 많이 겹치면서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많이 하락을 하였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51만 주 정도 매도했는데 최근 매도세에 대비해서는 가장 많은 수준으로 매도가 되기는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장에서는 그런 이제 정치적 이벤트에 대해서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한 그런 이 테마 방향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이제 악재로 바라보는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의석수가 이제는 이 여당의 힘을 실어줄 수 없는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에너지 정책이 이 어떻게 이제 진행이 될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독단적인 에너지 정책이 어려운 상황이 만들어진 거고요. 결국에는 계속해서 선거 전부터 나왔던 것은 CFE 100과 RE 100에 대한 그런 이 싸움이죠. 어떤 것이 맞다, 어떤 것이 맞다라고 이제 계속 서로 싸우는 상황인데 그 속에서 사실 이 RE100을 추구하는 방향에서는 원전에 대한 비중이 축소가 돼야 된다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RE100을 하기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굉장히 빠르게 늘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 CFE100은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확대가 너무 급격하게 이뤄지면 부담스럽다. 지금 시장에 대한 에너지에 대한 그런 균형을 맞춰줘야 된다라는 의미에서 원자력 발전을 다시 조금 확대하는 상황 속에 재생에너지도 확대를 하자. 그래서 이때보다는 조금 덜 확대를 하지만 결국에는 확대하는 방향으로 가면서 원전 에너지를 활용하면서 진행해보자. 이런 상황으로 이제 양쪽이 의견이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근데 지금까지 봤을 때는 이 CFE 100과 RE 100에 대한 방향성에 대해서 어떻게 이제 어떤 것이 효율적인가에 대해서 단 한 번이라도 이 국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CFE100을 하는 쪽은 이 태양광 에너지를 공격하고 RE100을 하는 쪽은 원전 에너지를 공격하고 결국에는 반대되는 에너지를 공격하기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좀 효율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고요. 이 CFE100이 저는 좀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CFE100에 대한 그런 효율성을 강조를 하고 이 RE100에 대한 한계와 그 다음에 전 세계가 RE100으로 향하다가 다시 한번 원전 에너지를 늘리려고 하는 그런 방향을 뭐 정확하게 아주 알아듣기 쉽도록 제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 전반적으로 그런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포함된 이런 테마들이 뭔가 이 대통령에 의해서 힘을 받는 그런 종목들이다라는 인식을 버리고 이제는 전 세계적으로 네, 에너지에 대한 트렌드가 확실히 바뀌고 있다. 에너지가 다각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인지를 하고 거기에 대한 이 강점들을 가지고 있는 이 기업들을 네, 좀 힘을 실어줘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 굉장히 안타까운 상황인데 일단은 오늘 급락에 대해서는 사실 여러 이벤트가 모였기 때문에 좀 크게 떨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총선에 대한 기대감으로 여당이 힘을 받을 걸로 기대하고 그렇게 주가가 미리 올라간 것도 아니고요. 사실 한 달 전부터 이미 주가는 쭉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기일에 가깝게 왔을 때 누군가 이제 명분이 필요했던 거고 그런 하락에 대한 명분이 나오면서 쭉 떨어진 그런 상황입니다. 그동안 힘겹게 올라왔던 부분을 거의 한 번에 또 이렇게 뚝 떨어뜨리는 모습이 나왔고요. 굉장히 익숙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거래량이 터지면서 좀 하락이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하락은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하락하는 데는 어느 정도 한계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적절한 수준에서 바닥을 형성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를 이제 장기 투자를 할 수 있는 동력을 잃은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가장 많아지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언급을 드리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일단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필요한데 여기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장 중요한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를 우리가 장기적으로 투자한 이유가 시장에 대한 트렌드를 보았기 때문입니다. 시장의 트렌드가 뭐였죠? 전 세계적으로 이제는 전력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라는 그런 추세였습니다. 그 전력 수요가 뭐 때문에 늘어났는가? AI 데이터 센터라든지 아니면은 그런 이제 이 산업 단지 여러 가지 반도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철강 이런 고도화된 산업 단지들이 많이 늘어나기 시작했다라는 점. 그다음에 탈탄소의 정책으로 인해서 그죠? 탈탄소에 의해서 기존 에너지원이 공백이 생기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공백을 메워주면서 산업 트렌드, 이런 전력 수요가 늘어나는 트렌드와 AI 데이터 센터라는 그런 특이한 전력 수요가 또 나왔고요. 그리고 이제 탈탄소에 포함되긴 하지만 전기 자동차가 굉장히 큰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이제까지와는 이 전력 수요 증가가 그죠? 전력이 지금까지는 이렇게 이제 증가했다면 이제는 이런 식으로 좀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는 포인트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2024년부터 2050년, 2040년까지인데요. 그 구간을 이제 커버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탈탄소만 생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 전 세계적인 트렌드였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을 메우면서 이 수요가 늘어나는 것을 감당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재생에너지만으로 모두 커버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해서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높은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프랑스 같은 대표적인 프랑스 같은 경우는 이미 원전을 70%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재생에너지도 27%나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보다 재생에너지를 훨씬 많이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같은 경우는 원자력 발전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꼭 원자력 발전이 답은 아닙니다. 반대 국가도 있습니다. 독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독일 같은 경우는 재생에너지가 지금 40에서 50% 가까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은 비율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은 재생에너지라는 것은 태양광과 풍력과 같은 신재생에너지만 포함된 게 아니고요.
수력 발전이라든지 바이오매스라든지 폐전 에너지화 플랜트라든지 이런 독일 같은 경우는 좀 별도의 재생에너지들이 많습니다. 일단 이 태양광과 풍력이 포함되는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도 굉장히 높긴 한데요. 일단 이 수력 발전 같은 경우는 신재생에너지 대비해서는 훨씬 안정적으로 전력 수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오매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일단 독일도 결국에는 이러한 상황 속에 나머지 50%는 그럼 뭘로 생산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근데 결국에는 LNG에 대한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 LNG의 의존도에 의해서 이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독일도 굉장히 전기료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전력 시스템이 굉장히 치명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상황 때문에 이 유럽 국가들이 독일을 주축으로 해서 굉장히 많은 국가들이 탈원전을 주장을 했었습니다. 근데 그런 탈원전을 주장하던 국가들과 프랑스로 주도하던 그런 친원전 국가들과 이제 유럽 내에서 이제 붙어버린 거죠. 그게 이제 EU 텍소노미에 원전을 포함을 할 거냐, 그린 텍소노미에 포함이 될 거냐, 말 거냐, 요게 이제 굉장히 치열했던 게 한 2년 전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독일에 붙어 있던 그런 탈원전 국가들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빠져나옵니다. 왜냐? 이제는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팽배하고 있는 이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물가가 높아서 생활하기가 굉장히 힘드시죠? 네. 뭐 대파가 올랐느니 뭐 원자재가 올랐느니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높은 상황이고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지만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표 CPI 지표가 아직도 높게 나오면서 굉장히 치명적인 상황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고요. 결국에는 코로나에 의해서 발생한 그런 경기 하락을 막기 위해서 좀 과도하게 이 미국이라는 국가, 기축 통화를 가지고 있는 국가가 금리를 너무 빠르게 떨어뜨리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해외 국가들이 다 이제 기준금리 따라서 우리나라 통화 가치도 이제 너무 급변하니까 같이 금리를 떨어뜨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같이 떨어뜨렸는데 이제 보니까 미국이 자기 혼자 이제 금리를 잔뜩 높여놓고 지금 계속 이제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미국 경기가 죽을 때까지. 근데 미국 경기가 지금 쉽게 침체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지금 신흥국들은 이 고금리 때문에 이제 죽을 맛이죠. 시장에는 돈이 풀리지 않는 상황 속에 물가가 쉽게 잡히지 않는 상황 속에 계속 이제 이 물가를 잡기 위해서 돈을 이제 시장에서 계속 빼야 되는 상황인데 경기를 결국에는 침체를 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뭔가 이제 소비자들이 이 생활하기에 또 부담스러운 물가가 있다 보니까 또 뭔가 돈을 풀어야 될 것 같고 약간 딜레마인 상황입니다. 그게 이제 디플레이션이라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 돈을 잘못 풀면 이제 이 시장 전체가 고물가에 갇혀버리는 그런 스태그플레이션일까요? 경기 침체와 함께 물가가 계속 높이 유지되는 좀 딜레마인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굉장히 그걸 경계를 하면서 지금 FOMC도 하루하루가 다르게 계속 얘기를 하죠. 어제는 JP 모간 회장이 8%를 간다 했다가 금리를 FOMC에서도 사실 올해 3번 내린다고 했다가 이제 싹 말이 바뀌었습니다. 일단 그런 상황입니다. 아무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그런 인플레이션에 대한 상황 때문에 이제는 생활하기 힘듭니다. 그러면 뭐냐? 이 에너지라는 것은 내가 생활하는데 굉장히 필수적인 에너지원이죠. 우리가 일단 먹고 식료품도 필수적이지만 우리가 생활하는데 필요한 이 에너지 여러분들 휴대폰 없으면 이제 살아가지 못할 겁니다. 근데 자동차가 없어도 못 살아갈 겁니다. 그런 에너지 가격이 이제 낮아지는 것이 핵심인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독일을 주축으로 하던 그런 탈원전 국가의 이 국가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너무 이제 이 원료에 집중되다 보니까 이 특히 러시아라는 국가로부터 특정한 이 에너지원이 집중되다 보니까 너무 불안정하다. 가격이 급등할 수도 있고 급락할 수도 있고 이게 갈피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서 빠져나와 가지고 이 대안을 찾다 보니까 원자력 발전에 대한 대안을 발견하고 원자력 발전을 이 개수를 늘리거나 신규 원전을 건설하거나 아니면 폐쇄되어 있던 원전을 살리거나 아니면 수명 연장을 하거나 이런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지금 제가 이
원자력 발전이라는 것을 옹호하기 위해서 제 머릿속에서 얘기한 게 아니고요. 이미 지금 여러 수차례 기사를 가지고 그런 소식들, 그리고 공식적인 홈페이지를 통해서 소식들을 퍼와서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드린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상황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비롯한 관련 종목들을 오랫동안 지켜보고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제 어제 그런 우리 국내의 정치적 이벤트로 한순간에 이렇게 눌러버리는 것 같아서 좀 굉장히 아쉽지만 저는 결국에는 이 상황도 잠깐 네, 충격으로 이렇게 떨어졌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당장 뭐 일단 우리가 타격을 받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11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 요게 이제 논쟁이 될까봐 총선 때도 발표하지 않았던, 총선 전에도 발표하지 않았던 건데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냥 먼저 발표를 할 걸 그랬어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결과가 너무 좀 이 신재생 에너지 쪽으로 쏠리는 듯한 결과가 어떻게 보면 그렇게 나왔죠. 그런데 이 11자 전력 수급 개본 계획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될지 원래는 이번 중순 이후에 나올 걸로 좀 기대했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머리가 복잡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적절한 수준에서 이 두 개를 합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인데요. 그쪽에서 이제 극단적으로 계속 이제 재생에너지만 고집한다면 그것도 저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한계를 계속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그 한계에 대한 이 대안을 같이 제시를 한다면 저는 이제 동의를 합니다만 무조건적인 재생에너지 100을 얘기를 하면서 그걸 이제 한계를 무시한 채로 한계를 일반 국민들, 일반 사람들이 알지 못한 채로 이 재생이라는 단어 하나만으로 좀 이 집중을 하면 굉장히 저는 비효율적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대표적인 이 R200이 캠페인이죠. 캠페인이 어디서부터 나왔죠? 영국의 한 기업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영국은 왜 시작을 했을까요? 탈탄소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이 영국이라는 이 선진국에서 우리가 주도해서 이끌어보자라는 의미에서 R200이라는 캠페인을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영국 같은 경우는 이미 2035년까지 원자력 발전의 비중을 25%까지 끌어올린다고 약속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도 신규 원전에 대한 계획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요. 이 R200과 원자력 발전은 상관이 없지만 왜 영국이라는 국가가 R200을 먼저 주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 발전을 저렇게 공격적으로 늘리느냐 여기에 대해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영국이 바본가요? 네, 수출하지 못하는데 R200을 포기하면서 이 재생에너지를 없애는 거 아니죠. 원자력 발전을 공격적으로 늘리는 이유. 그게 분명히 있다란 말입니다. 그래서 해상 풍력의 강국 영국이 분명히 이 원자력 발전에 대한 필요성을 느낀 것이고 그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가 고민을 해야지 계속적으로 지금 뭐 R200을 못하면 수출을 못한다. 그 하나 가지고 지금까지 이끌어온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거는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인정을 해야 됩니다. R200을 가지고 네, 수출을 못하게 하겠다라는 그런 기업이 있다면 그 기업에 이제 항의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왜냐? 그 기업이 우리의 전기료를 책임질 것도 아니고 우리나라의 전력 시스템에 대한 불안정성을 책임질 것도 아닌데 왜 그 단어 하나를 이 기업이 제시를 했다고 해서 우리 국가 전체가 흔들려야 되는지를 저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제 이 거대 야당이라고 할까요? 그쪽에서 지금 이제 원전에 대한 뭐 탈원전을 이번에 프레임으로 내세우지는 않았지만 적절하게 이제 필요성을 강조할 수 있는 사람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필요성과 이 RE100이 좀 섞여서 여기는 CFE100이라는 그런 현재 이 우리나라 여당이 좀 밀고 있는 그 정책이 조금은 더 확대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 무조건적으로 원자력 발전은 30, 40, 뭐 프랑스처럼 70%까지 늘려야 된다.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원자력 발전이 뭐 우리나라가 지금 한 30% 정도 가동률로 사용을 한다라고 한다면 이 30%라도 유지를 해보자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30%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신규 원전 건설을 적게 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원전 건설 필요하고요. 이 25기 정도가 지금 가동 중인데 그 중에 10기 정도가 앞으로 10년 이내에 가동을 중지할 예정입니다. 근데 지금 수명 연장을 하기 위해서 고준위 특별법이 추진이 되었고
그게 지금 국회에 통과를 못하면서 수명 연장을 해봤자 그 원전 수조 내에 이미 사용 후 핵 폐기물이 꽉 찼기 때문에 수명 연장에 의미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수명 연장도 안 돼. 그러면 신규 원전도 안 돼. 그러면 이 25개 중에 향후 10년 뒤에는 15기로 가동 원전이 줄어들 텐데요. 자연스럽게 이제 원자력 발전에 대한 비중이 줄어들고 뭐 감원전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겠죠. 탈원전이 아니고. 근데 그거는 결국에는 이 10기에 대한 원전의 용량을 커버할 수 있는 또 다른 에너지원이 필요한 것이고 그 에너지를 뭐 재생에너지로 채우겠다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을 좀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왜 말이 안 되느냐? 또 이제 봄 되면 일조량도 좋고 바람 방향이 좋은데 이 재생에너지에 대한 비중이 특히 봄철에 50%까지 최대 50%까지 커버를 할 수 있더라. 이런데 무슨 원전이 필요하느냐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죠. 근데 이 50%가 1년 내내 지속이 된다면 저는 동의를 합니다. 근데 이 50%가 확 떨어졌을 때 25%까지 떨어지거나 뭐 10% 미만까지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 한다면 저는 굉장히 치명적인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와닿지 않는다면 제가 정확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스마트폰을 매일 충전을 하실 겁니다. 스마트폰을 충전하는데 우리가 이제 스마트폰 충전하기 위해서 무선 충전기라든지 유선 충전기로 꼽으면 딱 이제 몇 분 뒤에 몇 시간 몇 분 뒤에 완충이 됩니다라고 나옵니다. 그게 뭐죠? 일정한 전압으로 일정한 전류로 충전을 하기 때문에 시간이 예측이 가능하고 우리가 언제 이거를 뺄지 언제 충전을 할지를 예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재생에너지의 특성으로 이 스마트폰 충전기를 예를 들자면 어떤 시간대에는 갑작스럽게 충전이 빠르게 되다. 어떤 시간대는 충전 효율이 확 떨어져 가지고 충전이 막 5시간, 6시간까지 늘어났다. 뭐 이런 상황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불합리함을 커버하기 위한 게 이제 ESS라는 것이지만 이 ESS도 분명히 한계가 있더라. 이 ESS 큰 공장에다가 배터리로 다 채워서 그 배터리로 뭐 에너지를 아무리 많이 저장을 해도 거기에 들어가는 돈이 엄청나게 많이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정리를 해서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 한 가지만의 그런 정쟁 이슈로 이게 에너지 정책이 정해지는 것은 저는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아무튼 좀 말이 길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투자하는 이유는 충분히 있다. 지금 국내 시장은 좀 애매해졌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분위기는 확실히 우리나라와 좀 다르게 흘러가고 있다. 그리고 해외에서 지금 원전에 대한 비중이 늘어나는 국가가 확실하게 지금 보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또 소식 몇 개를 들고 왔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좀 같이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당장 미국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 바이든 대통령 이제 두 대통령이 여당 야당으로 이제 붙게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다 분명히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죠. 민주당입니다. 공화당이 아니고 민주당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PSEG사가 뉴저지주 원전 3기 계속 운전 신청 계획을 발표했고요. 루마니아 원전에 대한 지원, 그다음에 펠리세이드인가요? 그런 원전 재가동을 위한 지원, 이 국가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계속해서 이 원자력에 대한 이 비중을 높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왜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고요. 이 움직임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닙니다. 서서히 지금 나타나기 시작하다가 최근에 가속화가 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명확하게 지금 오픈이 되고 있습니다. AI 확대에 대한 전력 부족이 심각하다라는 얘기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에서야 AI 데이터 센터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AI 데이터 센터가 향후 10년 동안 굉장히 많이 지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도 2050년에 전력 소비가 40% 급증이 예상된다. 그래서 AI 서비스가 구글 검색보다 3배에서 30배까지 많은 전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력 수요가 급증한다. 그래서 구리 가격이 상승하는 것도 그 전력 수요가 급증한 것에 대해서 전력 시스템이 깔리기 위해서는 구리가 전선에 쓰이거든요. 전선 가격이 올라가는 겁니다.
그런데 전력 소비가 이제 40%까지 급증한다라고 하니 일본에서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후쿠시마 원전 사고 큰 사고를 경험하고도 다시 원자력 발전을 재가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정부는 원자력 발전소 33기 가운데 15기 재가동 목표를 하고 있고요. 15기 원전을 모두 재가동하면은 110테라와트시 정도의 추가 생산이 가능하다. 자, 일본에서 후쿠시마 원전 이후에 또 그 위쪽에 또 다른 큰 원전 이 지진이 한번 발생했습니다. 그런데도 계속 밀어붙이는 이유가 뭘까요? 정말 이제 큰 사고를 경험했음에도 원자력 발전을 다시 도입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 기득권 때문이다. 이런 단순한 이유 때문이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전력 수요가 높아지고 있고 그 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어느 하나 에너지원을 줄이기가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지금 막 여러 개 지어 놓으면 많을 것 같지만 이게 2040년에 갑자기 급증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 미리 건설을 해놔야 된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신재생 에너지고 뭐 수력이고 뭐이 LNG고 원전이고 뭐 할 거 없이 다 지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지금. 근데 우리나라는 계속 뭐 하나를 자꾸 없애려고 좀 노력을 하는 것 같아서 굉장히 아쉬운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설계 수명 연장을 해서 다른 국가들이 이제 쓰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지금 시도하는 게 아니고 해외 국가, 유럽과 미국들이 최근에 굉장히 많이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법안이 아직 통과되지 않아서 지지부진한 상황입니다. 좀 그런 부분들이 잘 좀 해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SMR에 대한 사업도 청신호입니다. 루마니아 쪽에서도 이 삼성물산이 포함된 사실 두산 에너빌리티도 포함이 되어 있거든요. 이 프로젝트가 이제 부지 선정이 있어서 IAEA의 공식적인 인증을 받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이제 부지 타당성 조사가 완료되면 이 사업이 시작될 것 같고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그첫 수주가 이 루마니아 원전으로부터 기자재 공급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자, SMR은 계속 이제 강조가 될 거고요. 우리나라만 하는 게 아닙니다. 전 세계적으로 하는 것이고, 이 에너지 시장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수출이 안 되기 때문에 아리백해야 된다. 이제는 이런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네, 이제는 어떤 방향으로 가야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전력이 끊기지 않고 전기료가 급격하게 올라가지 않고 일정 국가에 의존하지 않는 에너지원을 자립할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해서 좀 건설적으로 고민을 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은 지금 이제 미국 쪽에 우리 산업부 장관이 갔습니다. 근데 이 정확한 일정 뭐 이슈는 얘기가 나오지 않았지만 어, 웨스팅하우스와의 그런 체코 원전 이 견제, 그죠? 법적 문제를 이번 방미를 계기로 좀 논의가 진행될 수 있다라는 뉘앙스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방미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한 실마리를 좀 풀어서 6월에는 좀 꼭 그 체코 원전에 대한 좋은 소식이 좀 나왔으면 하고요. 국내 시장이 좀 어지러워졌기 때문에 해외에서 좀 확실하게 수주를 해준다면 우리 국내에 있는 상황도 좀 바뀌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우리나라의 국가 산업을 망치려고 하는 그런 사람은 없겠죠. 잘 나가는 그런 이 상황이 된다면 우리나라 내부에서도 좀 밀어줘야 되고요. 그리고 이 에너지 시장의 급격한 이 성장, 수요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다면 어느 한 에너지원만 고집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또 정확하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 마지막이고요.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미국의 CPI 쇼크입니다. 사실 오늘 그런 어제 이벤트 때문에 떨어진 것도 있지만 저는 이 이유가 더 크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오늘 코스피에서 기계적으로 1조 가까이를 매도했고요.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의 좀 매도가 많이 진행되면서 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자, CPI 쇼크가 어떤 의미나 지금 3.5%까지 또 올라가지고 계속 3%대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고금리를 유지함에도 불구하고 물가가 잡히지 않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1, 2, 3월까지 벌써 3개월, 그죠? 1분기가 지나갔는데도 5.5%라는 그런 역사적인 고금리에도 이 물가가 잡히지 않는다라는 것은 진짜 JP 모간 회장의 이 예상처럼 FOMC가 정말 초강수를 둔다면 그 금리를 더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시장의 이 우려감도 반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금리가 더 올라간다면 정말 이제 우리나라 같은 그런 국가들은 경제에 대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주의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상황 속에는 저는 이 문제가 더 우려스럽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확 꺾였고요. 이 이유 때문에 어제 제가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 10년물 국채 금리가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4.568%까지 올라갔고요. 어제는 3% 가까이 급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4.4%, 많이 올라도 4.4%, 4.3% 이랬는데 금방 이제 올라가지고 고점까지 도달하기 직전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HBM 그런 반도체 관련 기업들이 관심을 받아서 그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면서 좀 지수가 잘 선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이런 국채금리 상승에 의해서 기계적으로 이 수급이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졌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국채금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가 상당히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물가가 오래되고 금리가 계속 높게 유지된다면 환율도 계속 올라갈 거고요. 1369원입니다. 1,400원까지 또 거의 다 올라왔죠. 네. 고점에서부터 저는 사실 이렇게까지 이 환율이 다시 회복을 할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요. 지금 이 상황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여기 수렴 구간에서 위로 방향을 틀었고, 지금 물가가 이미 높게 나왔기 때문에 환율이 당분간 더 올라간다면 1,400원이 다시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뭐 투자 오래 하신 분들은 알 겁니다. 1,400원이라는 의미가 역사적으로 몇 번 없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텐데요. 그게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유지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이 시장 자체가 굉장히 불안하고 지금까지 경험을 하지 못했던 그런 시장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생각이 들겠죠. 사실 뭐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물가가 지금 계속 잡히지 않고 오래 간다면 정말 초강소가 나왔을 때에 대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더 올라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을 좀 못 견디겠다. 단기적으로 나는 수익을 보고 빠져야 되는 상황이다라고 한다면 지금 투자를 멈추는 것이 맞습니다. 멈추고 잠깐 빠져 있다가 금리가 내리기 시작할 때 들어오는 게 맞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렇지 않고 나는 지금처럼 꾸준히 기다려 보겠다라고 하시면 그냥 저와 함께 계속 투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락하는 데는 어느 정도 이제 경계가 있긴 하지만 일단은 이 증시에 대한 분위기와 그다음에 기업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는 이제 멀리 보고 투자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를 좀 도달할 수 있도록 저는 계속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고요. 내일 이번 주 마무리하고 다음 주 시장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